자,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부양책이 발표됐고 여기서 뭐 수혜받을 종목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다 거론을 하고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우리가 또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이분과 함께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 준비된 내용 말고 이것부터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네. 지난 시장에서도 뉴스에 팔아라가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네. 들어가긴 늦은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좀 기대감은 있을 걸까요? 네, 뉴스에 팔아라가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알려진 재료고 시장은 좀 더 신선한 걸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인프라 패키지의 경우에는 거의 뭐 8년에 걸친 굉장히 긴 장기간의 계획의 그 어떤 구상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이쪽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네. 어떤 섹터들의 어떤 기업들이 좀 영향권에 있는지 기업들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직접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 이것저것 찾고 공부하다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게 훨씬 더 똑똑하시고 유능하신 분들이 쓴 자료가 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가 한 10개 정도 종목을 인프라 투자 수혜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아시는 회사부터 보면 이제 캐터필러죠. 이 중장비 제조하는 회사, 또 디어라고 하는 농기계 제조하는 회사, 그와 함께 어떤 장비 대여하는 유나이티드 렌탈스, 그리고 엔진 쪽의 커민스, 그리고 또 건설 자재 관련된 발칸 머트리얼스를 비롯해서 이제 좀 더 확대시키게 되면 철강 시멘트까지, 즉 스틸 다이내믹스도 나오고요. US 스틸 같은 대형주보다는 약간 좀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중형급, 소형급 쪽의 종목들이 더 많다는 게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밖에 이글 머트리얼스의 시멘트 관련된 쪽까지 한 10종목을 소개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마 시장의 반응은 어느 정도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의 가능성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자금이 집행되고 실적에 대한 변화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랠리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나왔던 인프라 패키지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었을 텐데 그 분야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좀 주목해 봐야 될 섹터는 어디일까요? 네, 오늘도 시장이 의외였죠. 어떤 인프라 투자 관련된 방안을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오히려 기술주가 오른다. 약간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만큼 실질적인 수혜는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부터 전기차까지 어떤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기술주가 강했는데 그렇게 되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또 친환경 섹터 관련된 흐름은 오히려 또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풍력 관련된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 같은 경우도 어떤 가장 큰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스페인 회사죠. 이베르드 롤라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태양광 쪽의 썬파워, 퍼스트 솔라 한때는 썬파워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훅 떨어지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빠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친환경 섹터를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진짜 여러 가지 섹터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다 같이 거론되고 있고 이 기업들은 또 이런 기대감들을 또 미리 선반영한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나 아니면 ETN, ETF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종목적으로 한정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관점에서 오히려 ETF 쪽이 낫겠다라는 시각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iShares S&P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IGF의 티커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블랙록이 운영하면서 인프라 ETF 중에서 가장 큰 운용 자금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30억 달러가 넘다 보니까 75개 기업이 포함된 회사 정도 ETF 정도면은 일단 시장을 대표할 만하겠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보다 조금 더 이게 미국 쪽에 한정이 되어서 변화가 나오겠다라는 쪽에 신경을 쓰신다면은 아무래도 IFRA라고 하는 iShares US Infrastructure라고 하는 같은 블랙록이 운영하는데 미국 쪽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효과가 더 크겠죠.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ETF 쪽도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ETF 두 가지 IGF와 IFRA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